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외국 책에서 하나 인용을 해 왔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국사책에서 역사책에서 보면은 석기시대 우리 요건 안 배웠죠. 동시대인데 요거는 이제 청동기라고 우리가 주로 배웠습니다.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시대라고 배우고 세 개밖에 배운 게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스틸은 여기 아연은 철이고 스틸은 강이란 뜻입니다. 강. 불순물을 넣어 가지고 좀 더 물성을 높인 게. 그 다음에 폴리머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적인 게 우리 플라스틱 있죠, 그죠? 플라스틱의 시대. 해도 요즘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 좀 더 지나면 이제 분자 시대. 이렇게 책은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시 보면은 왜 이게 동은 보면은 황동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게 청동도 있죠. 청동. 그러면은 왜 황동기 시대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가 되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을 하다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황동은 아연이 동에 플러스 동이죠, 그죠? Cu 구리에.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이죠, 주석. 영어로 하면은 tin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세히 쭉 넘어오다 보면은 기원전 3500년에 여기에 주석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죠. 그러면은 자, 주석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동이 있잖아. 요 두 개를 이렇게 섞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동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황동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황동기 시대는 뭡니까? 황동이 나온 거는 여기 1746년에 보면은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 여기 합친 게 이렇게 합공한 게 황동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왜 황동이 되었는지, 그 다음 왜 강의 시대가 됐는지, 그 다음 폴리머 시대가 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3D 프린팅으로 넘어와서 3D 프린팅에 대한 다양한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이제 입력 정보, 재료, 적용 분야, 방법,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각형을 하나 나타내 보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중앙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rapid 빠른이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지. 일명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RP라고 합니다. RP. 한글로 하면은 쾌속, 조형. 빠르게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이 RP 속에 이제 최근에 대입된 게 이제 3D 프린팅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정보를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3차원 물체가 있다. 3차원 물체. 이거 기본적인 여기는 3D 모델을 만드는 건데, 3D 모델. 예전에는 이제 3D 프린트라든지 쭉 할 때는 이제 2D만 있더라도
2D 책을 만드는 게 2D죠. 그냥 잉크젯이라든지 뭐 레이저젯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D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 3D 모델을 하는 방법은 CAD에서 바로 치수를 넣고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 있는 물체를,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건 전부 3D죠. 3차원 물체를 어떤 뭐 3D 스캐너라든지 CT라든지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다양한 걸 이용해서 3차원 좌표가 구성된 포인트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수많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는데 구름같이 자욱하게 있는 거, 그걸 포인트를 연결해서 어떤 표면을 만듭니다. CAD 소프트웨어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표면이 있고, 그 다음 혹은 속이 꽉 찬 솔리드의 3차원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D 프린팅 하거나 뭐 머신링 센터 강화를 하거나 다른 여타 방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데이터만 요즘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3차원적으로 다른 형상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어디 가서든지 3차원 형태로 이게 어떤 출력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구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D 모델링에 보면은 어떤 확장자명이 보면은 뭐 우리가 3D 프린팅에 많이 쓰는 스테레오리스토그래피의 약자를 딴 STL, 그 다음에 IGS 스텝이라든지 뭐 CLI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터페이스 3차원 모델 CAD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차원 모델이 형성되면은, 자, 요걸 CAM 프로그램, 일명 G코드라든지 CAM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슬라이스라고 층을 자른다는 개념으로, 레이어를 하나씩 자른다는 개념으로 이제 슬라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라는 거는 이게 한 층 이렇게 쭉 겹치는 거죠. 겹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포토샵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투명 시트를, 판재를, 투명한 어떤 유리다 그러면 유리판을 여러 겹,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이렇게 쭉 겹치면서 이 위에 레이어 1 위에 어떤 형상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 2에 어떤 형상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 3에 어떤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레이어 4에 이렇게 하나 그렸다 그러면은 이 전체에서 이제 육안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의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동그란 게 이렇게 요거네요. 요거 있고, 노란색도 이렇게 뒤에 보이고,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겹쳐 갖고 보이는 게 우리 포토샵이라든지 어떤 2D에서의 디자인 툴을 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3D에서도 슬라이스, 어떤 형상이 있으면은, 자, 어떤 형상이 이런 호리병이 있다 그러면은 요걸 잘게 잘라가지고 데이터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XYZ 좌표축을 이렇게 좌표를 모두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좌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NC 코드라고, NC는 뭐냐 하면은 numerical control이라고,
한글로 하면은 수치 제어라는 것입니다. 수치 제어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쭉 설명드렸지만은 뭐 G01, X 0.1, Y 0.2, 뭐 F100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 형태로 좌표를 쭉 읽어드려서 한 게 이제 CAM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래밍 NC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의 측면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3D 프린팅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액체. 우리가 액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체도 있고 고체가 있죠. 고체. 뭐 사회 물질은 이제 플라즈마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자, 액체 우리가 3D 프린팅에 사용하는 거는 액체, 고체 이걸 주로 사용합니다. 기체는 지금 아직까지 사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체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게 액체, 고체를 사용합니다. 액체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SLA 타입, 스테레오 리스토그래피 애퍼레이터스, 광경화성 수지를 UV로 이렇게 쪼아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체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FDM 타입, 그 다음에 SLS 타입. FDM 타입은 주로 저용융점의 플라스틱을 필라멘트 형태로 만들어서 고체 형태, 선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 녹여서 적층하는 거고, SLS 같은 경우에는 Selective Laser Sintering-이라고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하고 선택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파우더가 필요하지. 분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말을 만들어서 레이저 기능은 직진선과 그 다음에 고열인데 고열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녹아가지고 서로 붙어 있으면서 그걸 선택적으로 녹이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녹여가지고 계속 한 층 한 층 쌓으면은 SLS 타입의 3D 프린팅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체 있고 고체는 이제 분말이나 그러면 진짜 덩어리 소재, 필라멘트라든지 펠릿이라든지 라미네이트라든지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는 이제 금속, 메탈, 세라믹, 폴리머 다 말씀을 드렸지. 세 가지 종류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 적용 분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도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든지 스캐닝 하든지 어떤 CAD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으면은 바로 FDM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험실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분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디자인을 구현해 보고 했는데 지금은 눈앞에서 바로 실물을 바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팅 덕분에. 그 다음에 제조, 기존의 제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툴이 3D 프린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제조는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항공 분야, 자동차 분야 이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엔진 부품이 한 600여 개가 있는데 600여 개의 부품을 엔진 부품 중에 600여 개의 부품을 한 60여 개로 줄였는 케이스도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3D 프린팅의 조립 구조를 기존 방법대로 하면은 조립 구조를 다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 되지만은 3D 프린팅은 조립을 굳이 안 하는 구조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기계 설계의 개념도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광경화 같은 거, 금방 했는 액체 SLA 타입 있고, 그 다음에 용융, 필라멘트를 이게 열을 가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소결은 알갱이를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거지. 녹여서 붙이는 겁니다, 서로. 그 다음 접합은 이게 우리가 어떤 판에 본드로 붙이, 본드라고 있죠. 접착제. adhesive, 접착제를 가지고 서로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대표적인 게 LOM 방식. SLS, FDM, SLA.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SLA, 그 다음에 FDM, 그 다음에 SLS, LOM은 4개는 무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